자, 이번 시간은 투자론 마지막입니다. 화폐 시간 가치 이제 마지막요.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된 이론 문제는 다 정리를 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교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 전체 다 한 거예요. 자, 이 내용하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조금 더 정리하고 계산 문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서 풀어보긴 했는데 이제는 전체를 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볼까요? 1번. 상환한다, 상환한다, 상환한다 이런 말이 보이죠. 그러니까 저당 상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동산 금융 파트를 들어가면 상환하는 방법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환 방법이 많았습니다.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고 또 고정금리 중에는 원금 균등도 있고 원리금 균등도 있고 최정식도 있고 일시 상환도 있고 뭔가 종류가 많아요. 자, 그중에 저당 상수는 딱 하나, 원리금 균등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둘이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무조건 저당 상수를 쓴다. 그럼 표현 바꿔서 저당 상수가 보인다. 무조건 원리금 균등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있으면 O, 없으면 X.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고 했습니다. 일시불이라는 얘기는 한 번이죠.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일 때는 연금이죠. 여러 번일 때는 연금이죠. 그런데 매년 매월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어떻다고요? 금액이 동일해야 되는데 금액이 다르면 5%씩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연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불이죠. 두 번째 미래가치는 어디 있다고요? 10년 후, N년 후 정확합니다.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연금의 미래가치랍니다. 연금이 되려면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 번 반복됨과 동시에 금액이 동일해야 된다.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 동일한 금액이죠. 예, 연금 정확합니다. 미래가치는 어디 있다고요? N년 후, 적립한 후, 10년 후 똑같은 말이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래요. 일시불일 때는 금액이 한 번이라 그랬죠. 그냥 1억으로 끝난 거예요. 1억 이렇게 한 번이죠. 일시불. 현재 가치는 다이렉트로 현재 가치라는 표현을 썼죠. 5번으로 갑니다. 역수랍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 역수. 미엄. 뭐가 됩니까? 감채기금이라고 해야죠. 만일에 저당 상수를 그대로 둔다면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해야 되겠죠. 역수관계, 단골 메뉴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구경해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단리, 복리. 단리, 복리 우리 어디선가 했던 것 같죠? 어디서 했습니까? 그렇죠. 왕초보 과정에서 단리와 복리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했었죠. 한 번 더 가서 구경하고 오세요. 자, 복리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또다시 이자를, 그죠? 이자가 또다시 이자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죠. 따라서 연금들은 공이다 복리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똑같죠? 동그라미 2번 원리금 균등 뭐라고요? 저당 상수. 기출문제가 바이블이라고 했던 이유 아시겠죠? 26회 기출이죠. 21회 기출이죠. 21회 1번 지문 다시 보세요. 26회 2번 지문 다시 보세요. 똑같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그냥 무조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와 늘 익숙해져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10월까지 여러분들이 끝없이 기출문제를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예상 문제들을 봐야 되니까 한 8월 달까지 8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단원이 다 끝나고 나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 단원을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보통의 경우 이론을 정확하게 내가 개념 파악을 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보세요.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보도록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개사 공부를 하는 첫 단계니까 첫 걸음을 걷는 단계니까 지금 이론을 해야죠. 이론을 하면서 내가 지금 방금 했던 게
아, 문제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 답을 어떻게 찾아가야지? 이런 거 생각하는 시점이고, 그죠? 자, 그런데 조금만 이제 이 단계가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학습량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학습량이 조금 쌓이고 나면 방법을 바꿔야죠. 문제를 보면서 이론을 정리해야죠.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이 파악돼서 그 다음에 책을 읽어보면 책이 쉽게 다가올 겁니다.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했던 거. A 곱하기 B 이꼴 C죠. A 찾으세요. 3억. 곱하기 B. B 결정합시다. 3억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첫 금액. 어떤 금융계수입니까? 감채기금이죠. 그럼 이렇게 돼야죠. 감채기금. 이렇게 하면 적립액이 나오겠죠. 근데 감채기금은 안 보이네요. 대신에 뭐라고 했는지 잘 보세요. 3억에다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한대요. 자, 보세요. 역수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역수관계. 감채기금 역수가 뭐였죠? 연금의 미래가치죠. 만일에 요 감채기금이 안 들어가고 그 자리에 감채기금의 역수가 들어가도 맞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역수가 들어갔을 때는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가 돼야죠.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을 다시 보세요. 정확한 것은 3억 곱하기 감채기금인데 역수를 사용하려고 했다면 연금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했어야 되고 또 곱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눈다고 했어야죠. 그럼 얘는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그냥 연금의 현재 가치 자리에 감채기금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감채기금 개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답은 3번. 4번으로 들어갑시다. 4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설명할게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4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A 자리에 돈이 들어가기로 했죠. 50만 원. 곱하기 금융계수. 어떤 금융계수를 사용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여러 번 반복되죠. 금액이 동일하죠. 그럼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연금. 두 번째, 알려고 하는 것이 현재 가치인지 미래 가치인지를 구해보세요.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그랬네요. 그럼 연금의 현가 계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연금의 현가 계수 역수가 뭐였죠? 연금의 현가 계수 역수가 저당 상수였죠. 근데 만일 이 자리에 저당 상수가 들어가려면 역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당 상수 역수를 활용한다. 그럼 저당 상수로 나누어서 구한다고 해도 되고 저당 상수의 역수라는 말은 결론 연금의 현재 가치죠. 연금의 현재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해져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일시불인지 연금인지 구분도 가능해야 되고, 그죠? 현재 가치인지 미래 가치인지 구분도 가능해야 되고, 역수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걸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죠. 5번은 보세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형태가 자주 나올 텐데, 비율 더하기 비율은 100%죠. 그러니까 1이 되겠죠. 무슨 비율 더하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비율 더하기 비율은 1이죠. 단 주의할 것은 이 더한다는 자리에 곱하면, 합하면 아니고 곱하면 이렇게 넣으면 틀린다고요. 그렇게 장난치니까요. 자, 상환 비율. 나는 지금까지 70%를 상환했다. 남아있는 게 30% 남았죠? 그럼 잔금 비율은 30%다. 둘을 합치면 100%다. 그러니까 1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요. 비율 더하기 비율은 1. 역수는 곱하면 1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장난을 잘 친다는 말입니다. 다시 역수, 가령 예를 들어서 연금의 현재 가치 역수가 뭐죠? 연금의 현재 가치, 저당 상수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연금의 현재 가치 곱하기 저당 상수는 뭐라 놓는다고요? 1. 그러니까 역수는 1이라고요. 역수는 곱하면 1이라고요. 그런데 비율은 곱하는 게 아니죠.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거. 자, 32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1번부터요. 1번에 보니까 연금의 미래가치네요. 자,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 찾아보세요. 연금의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 번, 그리고 동일한 금액. 매년 여러 번이죠. 그런데 매년 2%씩 상승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는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이죠. 두 번째 키는 어디 있습니까? 5년 후 미래가치. 따라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됩니다. 2번 가볼까요? 원리금 균등이 보이죠? 원리금 균등이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요? 그렇죠. 저당상수. 자, 3번. 앞서 공식 막 설명했던 기억나시죠?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연금이 현재 가치입니다. 역수관계 아니었습니다. 감채기금을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된다. 그럼 이 동일한 개념으로 하나 만들어낸다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된다. 4번을 볼까요? 감채기금 계수가 옳은 지문이라면 그렇다면 지문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적립액. 근데 그런 말은 전혀 보입니까? 아, 보이네요. 자, 주의할 것은요. 알고자 하는 게 적립액이 되었죠. 다시 말하면 적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감채기금이 되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게 적립액이죠. 가령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알고 싶은 게 5년 후죠. 알고 싶은 게 5년 후니까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4번에도 감채기금이 되려면 알고 싶은 게 적립액이 되어야 하는데 알고 싶은 게 적립액이 아니죠. 자, 그럼 보세요. 임대기간도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했다.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적립을 했다는 얘기죠. 연금이죠, 연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연금이라는 정보를 준 거죠. 자, 그리고 무슨 가치를 알고 싶다는 겁니까? 현재 시점의 가치를 알고 싶대요. 현재 가치. 그럼 뭐가 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나대지에 어디에 투자를 했대요. 5년 후에 8억에 매각을 하고 싶답니다. 5년 후에 8억에 매각을 하고 싶대요. 그렇다면 현재 얼마에 구입하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알고 싶은 게 뭐죠? 현재 가치죠. 그럼 현재 가치입니다.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연금이 되려면 8억 이렇게 나와야 연금이죠. 8억 하나밖에 없죠. 계속적인 게 아니죠. 그럼 일시불이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계수와 관련된 이론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32의 기출문제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이번 과정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2021년도가 가기 전까지 화폐 시간 가치만이라도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것들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화폐 시간 가치는 더 이상 언급할 부분도 없습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원칙상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원칙상. 항상 이렇게 한다 그랬죠. A 곱하기 B 이꼴 C 이렇게. 그죠? A는 돈이 들어간다 그랬죠. 3천만 원. 그 다음에 어떤 금융계수를 사용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겠네요. 자, 3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씩. 3년 동안 3천만 원. 3천, 3천, 3천 이러죠? 그럼 연금이네요. 연금. 연금. 그럼 알고 싶은 미래가치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네요. 자, 연금의 미래가치는 1이 뒤로 가요.
딱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할인율 10%죠. 1.1입니다. 1.1. 기간은 몇 년이라고? 3년이라고 해서 3년 후 삼성 마이너스 1 분모의 0.1R입니다. 요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합니다. 1.1을 3번 치세요. 1.1 곱하기 1.331로 올 거예요. 마이너스 1 하세요. 나누기 0.1 누르세요. 했습니까? 거기다가 3천만 원 곱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원칙은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구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려면 공식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데 공식은 아주 쉬워요. 공식은 쉬운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그럼 일단 공식을 기본적으로 일시불들은 간단하니까 일시불들은 다 패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식은 연금 2개, 저당상수 감채기금 해서 총 4개 공식을 암기를 하는 건데, 공식은 신경 쓸 거 없어. 아주 쉬우니까. 문제는 시험장에서 이게 빨리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갑자기 이게 혼란스러워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강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공식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공식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소 연습도 하고, 연습할 때는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험장 가서 안 푸시더라고요. 왜 시험장 가서 안 푸냐고 물었더니 순간 공식이 떠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시간이 걱정이 돼 잡목을 못 하겠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거냐? 화폐 시간 가치 계산 문제에서는 일절 공식 사용하지 맙시다. 일절 공식을 사용 안 할 거예요. 무조건 그림을 그린다. 자, 펜 잡으세요. 지금 펜 잡으시고 옆에 연습장 딱 내세요. 똑같이 할 겁니다. 아주 쉬워요. 놓을 수 있는 형태 4가지를 지금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 딱 찾으세요. 몇 년? 3년. 자, 그림 3년 그리세요. 항상 0이라는 말은 들어가야죠. 현재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3년 그렸습니까?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매년 말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천을 여기서부터 적어버리면 큰일 난다고요. 자, 매년 말. 자, 3천. 똑같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뭘 알고 싶답니까? 미래가치. 자, 그러면 하나씩 갑시다. 그러면 1년 말에 3천만 원을 1년 말에 3천만 원을 3년 말의 가치로 가져가야죠. 그죠? 그러면 이 3천은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죠. 자, 요거 하나 잘 보세요. 0이라는 말이 현재 가치라 그랬죠. 그럼 1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 아니냐? 맞아요. 1년 후니까 미래 가치죠. 3년 후도 미래 가치죠. 그럼 다 미래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구한다는 뜻이냐? 자, 그게 아니고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특정한 시점에 있는 가치를 그 시점보다 시간상 앞으로 가면 현재 가치, 뒤로 가면 미래 가치. 다시 말해서 1년 말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특정 시점에 3천만 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시간상 앞으로 가면 현재 가치라고 해요. 특정한 시점의 화폐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그 시점보다 시간상 뒤로 가면 미래 가치라고 해요. 이 경우는 미래 가치를 쓰는 거죠. 자, 그럼 미래 가치는 곱합니까? 나눠야 됩니까? 오케이, 곱해야죠. 자, 그럼 3천 곱하기 항상 나무 똑같죠. 1 플러스 R의 n승. 이자율 10%죠. 1.1. 기간은 몇 년 후? 3년 후 하면 큰일 납니다. 잘 보세요. 1년 후, 2년 후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앞서 말했죠. 요 적는 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어디에 적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는 99.9% 그냥 내년 말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적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념 파악에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천만 원 곱하기 1.1의 제곱.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이 나왔죠? 제곱.
1.1의 제곱은 1.21이니까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2년 말의 가치를 3년 말의 가치로 가져갑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불러보세요. 3,000 곱하기 1.1이죠. 1년 후니까 뭐 일성할 필요 없죠. 그럼 3년 말의 가치는 그대로 3,000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그죠? 요 세 개 다 더하면, 요 세 개 다 더하면 되죠. 세 개를 다 더했더니 9,930 되네요. 그게 답은 4번 됩니다. 화폐 시간 가치에서 계산 문제는 100% 이렇게 합시다. 무조건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앞으로 가면 되고 곱하기, 나누기 이건 결정하면 되죠. 앞으로 갈 때는 나눠줘야죠.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뒤로 가야죠. 그럴 때는 곱하면 되죠. 그런데 제곱할 거냐, 삼성할 거냐, 사성할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 그릴 때 위치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2의 기출. 문제 잘 보세요. 쉬워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펜 잡으시고. 자, 같이 갑니다. 몇 년? 2년, 2년 그리세요. 그 다음에 연말에 2천만 원이죠. 연말에 2천만 원. 알고 싶은 게 뭔가요? 현재 가치. 자, 그러면 1년 말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지고 봅시다. 그럼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곱한다, 나눈다. 나눠야죠. 나누기. 1 플러스 R, 10%니까 1.1. 일성할 필요 없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 눌러보세요. 2000 나누기 1.1 해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까? 1818, 오케이. 그 다음에 2년 말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누기 1.1의 제곱. 계산기 눌러보세요. 이번에 이 두 개를 합치세요. 그럼 3,470만 원이 되죠. 근데 문제 탄서를 보세요.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그러니까 10원 단위 이하. 이거는 절사시키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면 3,400만 원. 3,400원. 그 답은 1번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똑같아요. 자, 앞선 문제 다시 한번 봐요. 얘는 미래 가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그려놓고 미래 가치로 가는 거니까 곱해주면 되고, 이번에는 그림 그리는 거 현재 가치니까 앞으로 나눠주면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자, 그 시험 문제가 5년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은 5년, 0, 5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현재 가치 구하는 건 앞으로 가면 되고, 미래 가치 구하는 뒤로 가면 되고. 앞으로 갈 때는 나눠줘야죠. 뒤로 갈 때는 곱해주면 되죠. 단 매년 말. 그러니까 요때 쓰는 게 아니라 연초에 그러면 문제가 연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2천 써야죠. 그래서 끝난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요거는 1.1 할 필요 없죠. 그대로 2천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위치가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면 시간이 달라지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자, 이것만. 자, 28의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확인하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연금 아니죠. 일시불이죠. 자, 먼저 잘 보세요. 펜 잡으세요. 몇 년? 5년. 자, 먼저 5년 그리세요. 자, 5년 그렸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억이래요. 5년 후에 1억. 자,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현재 가치. 그러면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곱합니까? 나눕니까? 나눠야죠. 자, 이 나누기. 1 플러스 R이죠. 0.7, 할인율이 7%죠. 그럼 나누기 1 플러스 R이니까 7%, 0.7. 기간이 5년 앞으로 가야죠. 5승. 이제 이거는 귀찮은 게 여러분들 1.07을 5번을 눌러봐야 돼요. 자, 하나씩 숫자 세면서 5번 누르세요. 눌렀습니까? 5번. 얼마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1억 나누기 그 숫자를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까? 문제가 10만 원짜리에서 반올림을 해래요. 자, 여기가 10만 원짜리죠. 그런데 반올림 할 거 없죠. 할 거 없으니까 절사시키면 되겠네. 그럼 7,100만 원. 따라 답은 3번 됩니다.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어요. 아직 출제 안 된 게 이게 안 나왔어요. 자, 이 문제 시작해 보세요. 합해 시간 가치의 계산 문제를 만나면 1절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을 그린다. 몇 년? 5년. 자, 5년. 5년 그리고요. 근데 그림 잘 보세요. 현재 1억이에요. 현재 1억이에요. 현재 1억. 근데 뭘 구하고 싶답니까? 5년 후의 가치. 그럼 미래 가치를 구한다는 말에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1억 곱하기 할인율 5%니까 1.05에 몇 성? 5성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1.05 계산기 5번 눌러보세요.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눌렀습니까? 그럼 거기다 곱하기 1억 하세요. 10만 원짜리에서 반올림 하라. 10만 원짜리 60만 원에 반올림 하면 되네요. 그러면 1억 2,800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됩니다. 계산 문제 별거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럼 이 계산 문제의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상급이죠. 당연히 상급인데, 자, 다시 한 번 더요. 계산 문제 난이도가 상급이냐 하급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계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기로 했죠? 기출 문제. 앞에 타이틀은 예상 문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예상 문제라고 한 거고요. 예상 문제라고 한 거고, 예상 문제가 아닙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로 한 거고, 추론한 게 아니고요. 한 가지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합해 시간 4가지 중에서 안 나온 게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딱 이 스타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이 스타일로. 그러니까 개론에서 계산 문제는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그 유형을 반복해서 풀고 같은 유형의 문제들은 절대 실수하지 말고 풀어내자. 그렇다면 10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문제까지는 가볍게 접근이 용이할 겁니다. 자, 이 과정이 하나만 더요. 계산 문제들에서, 자, 그럼 합해 시간가치 계산 문제를 지금 처음 접하셨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양구가 뭘 가장 중요하게 지금 설명한 것 같습니까?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그죠? 그림 그리는 것을 지금 강조한 거예요.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그래서 앞으로도 계산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산 문제를 설명할 때 개인적으로 공식은 참 싫어합니다. 우리는 초중고를 다니면서 항상 그 수학 문제는 공식을 외웠죠. 참 그 괴로운 공식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 책을 보면 공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가서 미국 사람들은 공식이라는 개념보다 플로라고 표현합니다. 흐름.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을 설명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일본 자기 나라로 가서 모든 걸 공식화 시켰죠. 그 공식화 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공부하고 또는 일본 책을 보면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 이 공식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학창시절 기억나십니까? 정석, 수학 모든 게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왜? 공식 그러면 자꾸 외워야 된다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식이라는 단어를 왜 안 좋아하느냐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공식이라는 단어를 딱 쓰면 이건 자연스럽게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자꾸 하십니다. 그래서 합해 시간 가치도 초창기 때는 공식적으로 접근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시험장에서 활용을 못해요. 근데 그림 그리는 건 일단 그림을 그리는 연습만 조금만 하면 아무런 공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물어보든 그림만 그리면 어쨌든 답은 나오니까요. 어쨌든 1분 안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합해 시간 가치뿐만 아닙니다. 개론에서 다루는 모든 계산 문제의 95% 정도까지는 공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림셈법에서는 공식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식을 알아야 이론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공식, 그것도 공식을 암기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을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공식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나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였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수포자하고 개론의 계산 문제하고도 일절 관계가 없어요. 수학적인 지식은 1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산 문제는 제시해드리는 방식대로만 학습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투자론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투자론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만 다루었습니다. 다른 건 손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화폐 시간 가치만 다루었는데 대신에 앞으로 해야 될 전 범위를 다 했습니다. 심도 있게. 그래서 한 두세 번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번 반복하시고요. 그래서 뭘 정리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렇죠. 현가냐 내가냐,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 두 번째는요,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세 번째 뭐였습니까? 저당상수 감채기금. 그 다음에 역수관계. 공식의 활용도가 그 공식을 근거로 계산 문제를 풀고자 함이 아니라 공식을 통해서 이론을 풀고자 함인데, 그럼 공식을 통해서 이론을 풀기 위해서 공식의 식을 알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럼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땡땡 현재 가치. 아,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뜻이구나. 아, 그렇다면 미래 가치는 알고 있다는 것이네.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면 미래 가치보다 당연히 현재 가치가 적겠죠. 그죠? 그럼 작아진다. 이런 개념. 저당상수는 상환액이죠. 갚는 거죠. 그런데 이자율이, 할인율이 상승했대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더 많이 갚아야죠. 그럼 저당상수는 할인율이 상승하면 커진다. 이런 개념으로. 공식을 통해서 공식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은 공식의 활용이라고 했는데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걸로. 따라서 공식은 일절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까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어려우신가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겁니다. 왜 불편한 거죠? 그렇죠. 처음 접했으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이 세상에 와서 처음 접하는 내용인 분도 대다수일 텐데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접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물리, 천문학, 이런 자연과학들,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고요. 사회과학은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사회과학은 사회 구성원들이 행동하고 하는 모든 형태들을 유심히 관찰해서 공통점을 뽑아서 학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처음 접하는 영역일 때 좀 불편한 것뿐이죠. 반복하셔야 됩니다. 다음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